안녕하세요. 오늘 8월 4일 수요일 11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1%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페노션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이유들 한번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시장 흐름들 먼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한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되겠고요. 개인만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업종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일 많이 사는 업종은 대부분 다 전기전자 업종이죠. 3,883억을 매수를 하는데 그 중에 2,750억 가까이가 전기전자에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 한 1,000억 정도가 다른 업종들에 골고루 좀 분산돼서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오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보면 오늘은 이제 물론 전기전자 업종에 많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다른 업종으로도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어제와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또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색 흐름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역시나 오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항공주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눈에 띄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해운주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상승은 없습니다. 그냥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운주로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에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거나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이제 페노션은 이제 벌크 선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벌크 선사이면서 이 BDI 운임 지수를 꼬박꼬박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지난 1분기, 2분기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 운임 지수의 상승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도 운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운임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와서 현재는 3,281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난 2분기 평균의 이제 그 BDI 지수가 2,700에서 2,800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3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 7월 달부터 3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3분기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3,000 위에서 BDI 지수의 평균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2분기보다도 BDI 지수가 더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2분기 실적도 좋겠지만은 이런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도 상당히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중국 쪽에서 철강을 감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철강 감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강석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향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감산을 했다는 건 덜 만들겠다는 거죠. 적게 만들겠다는 거고, 그럼 원자재의 수요가 줄어들고, 그럼 원자재를 실어다 날르는 이런 그런 그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한편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3,000선 이상에서 BDI 지수가 고공행진을 잘 이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조 속에서는 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이제 기대치도 계속해서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코리아 쇼핑 가제트도 역시나 똑같죠. 3,280. 어제 월요일보다 1포인트 좀 내려갔는데 이건 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3,000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페노션의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7,450원, 7,500원짜리가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깨졌죠. 이때 깨진 거는 페노션의 어떠한 악재라기보다는 이 HMM의 좀 악재가 해운주 전반에 걸친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HMM이 그 3차 임금 협상 교섭이 불발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업에 대한 이런 우려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파업은 단기 악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주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게 페노션의 악재는 아니지만 HMM의 악재가 이제 페노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이런 파업에 대한 악재나 이런 것들이 더 주가를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HMM의 주가 한번 볼까요? HMM 주가 보면 솔직히 방향성 하방이죠. 하방인데, 저는 이 하락이 결국에는 뭐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 그 다음에 파업에 대한 우려, 이게 조정의 여파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이면은 단기 반등이나 이런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사실 HMM 지금 구간 여기 과매도 영역이거든요.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과매도 영역에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직 파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할 것 같다라는 건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업이 잘 해결이 된다거나 그러면 주가가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악재가 호재가 악재가 호재로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운주 쪽으로 강한 또 매기가 쏠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HMM이 저는 지금 자리가 과매도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떠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해운주 중에서는 대한해운도 저는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봐요. 대한해운도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얘도 좀 과매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운주 3인방 중에 두 종목이 지금 과매도권에 있어요. 근데 뭐 페노션은 과매도권은 아닌데 약간 이제 기술적인 지지 라인을 살짝 좀 이탈했다가 지금 회복이 되면서 다시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해운주 쪽으로 분명히 좀 한번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 시장의 수급이 좀 집중돼서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좀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게 오늘은 아니지만은요. 차후에 이런 HMM이나 뭐 대한해운이나 이런 쪽이 지금 과매도권이기 때문에요. 이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는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페노션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하죠.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3,000 이상에서 유지되면서 3분기 실적이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2분기에 이어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때 아닌 HMM의 악재 때문에 괜히 같이 한 대 두들겨 맞았다가 지금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괜히 안 맞아도 될 걸 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7,450원, 7,500원대를 다시 좀 회복해 준다라는 점에서 이런 지지 라인의 역할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위로 올라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8,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이런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로는 뭐 한 7,500원, 7,450원 정도, 위로는 8,500원 사이에서의 하나의 좀 박스권 플레이 속에서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제가 이 페노션을 항상 말씀드리면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추천 영상은 아니죠. 여러분들 항상 이제 혹시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고요. 링크 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누르세요. 누르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김용재 소장님께서 당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나와 있고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걸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VIP 서비스 1년에 100만원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33-6014로 혹시 혼자서 하시기 어렵고 하시면은 여기로 좀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이런 종목 제가 찍는 영상은 추천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자리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에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다시 또 외국인들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얘네들 하루살이 단타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이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네요. 근데 투신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다시 좀 외인들과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가격을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보고요.
반등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번에 2분기 실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좋을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국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 애들 또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하나는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하는 시점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있고요. 또는 2분기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즉 3분기나 4분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떨어지는, 2분기가 고점일 것 같아, 그런 전망 속에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물론 이제 좋겠지만 BDI 지수가 3000 이상에서 계속해서 머문다는 전제 조건 하에 본다면 하반기 실적, 즉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BDI 지수가 지금 3000 이상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2분기 실적도 좋겠지만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우리가 계속해서 또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꺾일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뭐 박스권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또 다시 뭐 한 번 정도 방향성을 재탐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좀 박스권 흐름들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박스권의 현재 단기 저점은 7,450원과 7,500원 정도의 가격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뚫려버린다 그러면 한 6,500원 정도까지 조금 하방을 열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61선 지지 라인도 있고 121선 지지 라인도 있어서 쉽게 뭐 6,5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450원과 7,500원 자리가 하나의 지지 역할로서 반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서 현재 구간에서의 반등 여부들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올라가면 최대 가면 저는 8,500원 정도까지다. 요렇게 해서 당분간 좀 박스권 플레이 가져가지 않겠나, 요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BDI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또 여기서 추가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BDI 지수도 3000에서 정체, 그렇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그 영역대에서 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들 그리고 간략한 내용들을 이렇게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매일 아침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무료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날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테마를 이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고요. 누구나 이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